그녀를 비웃던 승무원. 몇 분 뒤 항공사 회장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뉴욕행 비행기 탑승구 앞 바쁜 사람들 사이로 단정히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단정히 틀어 올려진 머리, 주름진 손에 꼭 쥐어진 여권. 그녀의 이름은 박말자였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로 조용히 걸어가는 여든한 사례 박말자 할머니.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용돈을 모아 마련한 유럽 여행. 그것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에 직접 골라준 곤색 저고리와 분홍빛 치마의 한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곱게 쪽지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백옥 비녀까지 꽂고 나온 그녀는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공항에 들어섰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좌석 확인을 마친 말자 할머니는 1번 출입문을 통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는 3A. 비즈니스 클래스 앞줄, 창가 자리였습니다.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선들. 대부분 정장을 입은 백인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한복을 입은 동양 노인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 금발의 젊은 여성 루시는 그녀를 힐끗 보더니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코노미 승객이 잘못한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고스란히 말자 할머니의 귀에 닿았습니다. 표정은 잃지 않았지만 속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루시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정중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의 좌석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이미 판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조용히 티켓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3A. 분명한 비즈니스 좌석이었습니다. 루시는 티켓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복이 불편할 수 있으니 좌석을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말자 할머니는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 낮은 목소리로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석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승객들의 불편함. 무슨 불편인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복장 때문, 혼자 탑승했기 때문,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를 못할 거라는 단정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불쾌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누군가는 관심 없는 듯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말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 아닌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국제전화 연결음이 몇 차례 울린 뒤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 너머의 목소리는 미 서부항공사 부사장 데이빗 리였습니다. 할미가 지금 좀 속상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데이빗은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곧장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말자 할머니는 조용히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세계 언어 문화 비교론이라는 한글 제목이 적혀 있었고 페이지 사이에는 작은 메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나는 7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언어는 존중과 배려라는 걸 오늘 꼭 보여줘야겠어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은 말자 할머니. 창밖 활주로 끝자락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공항 안으로 급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 분주하던 관제센터의 공기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긴장과 분노가 뒤섞인 음성이 단말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데이빗 리 부사장은 전용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기내 이동 통제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행기 LA-71편, 출입문 열 것, 승무원 조정 대기. 기장도 지상 근무자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신중하던 데이빗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가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한편 비행기 안에서는 말자 할머니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분 아직도 안 내렸대. 당황스럽다. 승무원도 당황했는지 한참을 오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출입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슈트를 입은 중년 남성과 몇 명의 간부가 퍼스트 클래스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전부 미국 항공사 본사의 엘리트 팀이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걸어온 이는 데이빗 리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박말자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늦었습니다. 순간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루시와 그 동료는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습니다. 데이빗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의 외할머니이십니다. 동시에 제게 7개 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행기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말자 할머니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외와 부끄러움, 존경이 교차된 시선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행기란 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이 함께 타는 곳이지요. 존중은 서로를 모른 채 앉아있을 때 시작돼야 합니다. 그 말은 기내를 관통하는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전체가 조용히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이 비행기는 다시 출발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내에 탑승한 모두는 단 한 명의 여인을 통해 진짜 퍼스트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출발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말자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코노미로 옮기라고 요구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루시를 비롯한 승무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만과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말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기내 통로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갈한 한복 자락이 흔들리고 구두 밑창이 바닥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가 기내에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1등석의 중앙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박말자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손주들이 몇 년을 모은 돈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기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모두 그녀의 입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언어를 배웠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7개 나라의 언어를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바로 존중과 배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단정 지어버린다면 그건 가장 기본적인 언어조차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루시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말자 할머니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단순히 비즈니스석 승객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여인이고 자식과 손주를 위해 희생해온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제 가족이 마련해준 이 자리에 당당히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부드럽게 기내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내에 앉아있던 한 동양계 남성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말자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이어 또 한 명의 여성도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1등석 승객 대부분이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훈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지녀야 할 품격과 삶의 태도를 되새기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책갈피 사이에 꽂힌 작은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아직 유치원생이던 데이빗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내가 날 지켜주는구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만 마음이 오가는 말은 여전히 똑같아야 해. 창밖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 짧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자 할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번 상황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말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복 자락 위로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편안했고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기내 한편에 앉은 어떤 젊은 여성은 그 장면을 스마트폰에 몰래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본격적으로 비행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들거나 개인 스크린으로 영화나 뉴스를 시청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직접 할머니에게 말을 건네진 않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근무 중인 지상직 직원 하나가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항공사 내부 포털 1위 급상승 검색어 코리언 그랜드머더 7랭거저즈. 그는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했고 순간 전신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단 몇 시간 전 한 젊은 승객이 SNS에 올린 1분 남짓의 영상이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 속에는 말자 할머니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기내에 서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연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막은 AI 번역을 통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자동 변환되어 각국 커뮤니티에 업로드되고 있었고 감동적이라는 평과 함께 이 시대 진짜 어른이라는 해시태그가 함께 달렸습니다. 승무원들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례했던 자신의 행동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다는 사실보다 한 여인의 품격 있는 침묵과 말 한마디가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말자 할머니의 외손자 데이빗은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말없이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직책도 책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릴 적 자신을 품에 안고 재워주던 외할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작고도 커다란 싸움을 벌인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내 공항 대기실로 향해 말자 할머니가 도착하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응을 직접 지휘하겠다며 귀국 일정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비행기 안에서는 SNS를 통해 퍼져나간 그 영상이 몇몇 승객의 스마트폰에까지 도달했고 영상을 본 이들은 다시 말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옆자리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던 백인 중년 여성은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당신을 본받게 하고 싶어요. 말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지만 평생을 살아내며 견뎌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가 JFK 공항에 착륙할 즈음 활주로에는 뉴스 카메라와 리포터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미국 주류 언론까지 현장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 하기엔 그녀가 남긴 울림은 너무도 깊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말자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리게 될 그 비행기 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반전이 그녀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비행기가 JFK 공항에 착륙하자 조종사는 전례 없는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특별한 손님께 경의를 표하며 승객 여러분 모두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승객들은 의아해하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곳엔 취재진과 공항 직원 그리고 정장을 입은 수많은 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좌석에서 조용히 허리를 펴고 한복을 정돈했습니다. 손녀가 직접 수놓아준 저고리의 고름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환대는 처음이었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을 배려하며 살았고 오늘은 그 삶의 일부가 사람들에게 닿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의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조용한 박수가 일었습니다. 어느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지만 기내 전체가 하나의 마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문 앞에 정중히 대기하던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는 곧장 무릎을 꿇고 말자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데이빗 말자 할머니의 외손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 항공사 부사장 명패를 가슴에 달고 있었지만 지금 그는 그저 한 명의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말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손자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부사장이지만 오늘만큼은 할머니의 손자로 여기 섰습니다. 모든 승무원과 직원들이 배워야 할 언어는 이 한복 속에 담긴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이 항공사는 모든 승객에게 존중이라는 언어로 응답할 것입니다. 뒤따라 나온 승무원들, 루시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루시는 조심스레 앞으로 다가와 말자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배웠어요. 그저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어요. 그건 제 무지였고 교만이었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요. 그 순간 활주로에 있던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박말자라는 이름을 외쳤고 그녀의 모습은 그대로 생중계 화면으로 흘러들었습니다. SNS에서는 릴 디그너티, 더 그랜드머더, 후 토트 더 월드 같은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CNN은 특별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한복 할머니의 품격,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언어라는 제목 아래 말자 할머니의 기내 연설이 세계에 소개되었고 그녀가 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과거 이야기, 그리고 손주를 위해 영어를 스스로 공부하며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전파를 탔습니다. 활주로 한복판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 찢던 그 장면은 그날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 할머니는 뉴욕의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항공사 측에서 직접 마련한 스위트룸이었지만 그녀는 한쪽 구석 작은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갈이 접은 한복과 작은 보온병 속 녹차 한 잔. 그 모든 것은 낯선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만의 조용한 세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데이빗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한 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속삭임이었고 회상의 웃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던 기억 말자 할머니가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던 밤. 그 잔잔한 기억들이 뉴욕의 찬란한 불빛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머니, 그 영상이 100만 뷰를 넘었어요. 전 세계에서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말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대로 말한 것뿐이야.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야지. 나이 많다고 말이 서툴다고 무시당하면 마음이 얼어붙거든. 다음 날 뉴욕 국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예정에 없던 특별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항공사에서 시작한 소규모 내부 강연이었지만 말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뉴욕 시장까지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은 행사 30분 전부터 만석이 되었고 수백 명의 청중이 그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담회는 기자들, 교사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말자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15분간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배워온 언어들, 그 안에 담긴 문화의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언어 이전에 필요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어란 그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표현임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담긴 마음도 흐려지지 않아요.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그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박말자, 세상이 다시 배워야 할 언어의 품격을 일깨운 사람. 며칠 뒤 말자 할머니는 초청을 받아 유엔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유명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품은 그녀의 언어는 국적과 나이, 문화를 넘어선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상에 선 말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원고 없이 천천히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통역기를 통해 각국의 언어로 실시간 전달되었고 단어 하나하나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각국 대표자들이 귀를 기울였고 한복을 입은 노인의 단정하고
담담한 말투가 회의장을 압도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한국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존경의 의미로. 연설이 끝난 후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셨나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먼저 들어야 하거든요. 말보다 먼저 들어야 하는 건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말자 할머니의 이름은 UN 역사상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UN 연설 이후 말자 할머니는 세계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인권단체, 그리고 여성 평등을 위한 국제회의까지 그녀는 그 모든 초청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모든 요청을 다 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 진심이 닿을 곳을 골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린 것은 조용한 마을의 환대였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 작은 경로당 앞에는 꽃다발을 든 아이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 박말자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말자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도록 한국의 어르신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말자 할머니는 그 흐름을 바꾸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 교육청으로부터 한 통의 제안이 왔습니다. 말자 할머니의 삶을 교재로 담아내도 되겠느냐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교과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만 전해진다면 전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박말자라는 이름은 한복을 입은 한 노인을 넘어 세대를 잇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그녀의 UN 연설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학생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자 할머니의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교단에 서 있던 교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길 바란다. 그날 이후 말자 할머니는 자신을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누군가는 통역사를 꿈꿨고 누군가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진심은 말보다 먼저 전달된다고. 그러던 중 한 항공사 승무원 교육 담당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자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그녀를 초빙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양하려던 그녀였지만 데이빗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누군가에게 큰 배움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말이니까요. 결국 말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의 자리도 승무원의 자리도 아닌 교사로서의 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표정에서 언어를 읽고 몸짓에서 존중을 느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 눈빛 하나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기내를 울렸고 조용한 박수 소리가 기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곧 삶의 자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자 할머니는 또 한 번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박말자 할머니는 고요한 산자락 아래 한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단풍이 흩날리고 나무 벤치 위에는 그녀가 정성껏 말린 감이 햇볕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거처, 그리고 삶의 여운을 정리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점심엔 국화차를 우려 친구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녁이면 소박한 식탁에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하루 속에도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주 몇 통씩 도착하는 편지. 어떤 이는 유년 시절의 상처를 고백했고, 어떤 이는 그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녀의 눈가엔 늘 촉촉한 감동이 맺혔고, 답장을 쓰는 손끝엔 따스함이 담겼습니다. 그 중엔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 승무원이 말자 할머니의 강연을 듣고 자신도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그녀는 감사 편지 아래 짧게 써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누군가의 생을 바꿔주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초등학교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쓴 그림 엽서와 함께였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수줍게 그린 할머니의 한복 그림. 그 속엔 한 아이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말자 할머니, 나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착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7개국어 배울 거예요. 말자 할머니는 웃으며 엽서를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처럼 꿈 많던 아이였단다. 그녀의 삶은 조용한 물결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사라진 자리, 그 빈자리를 채운 건 그녀의 따뜻한 말과 겸손한 손짓이었습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그녀를 조용한 혁명가라 불렀습니다. 언성이 높지 않았고 행동이 과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따금 지역 강연회에 초대되면 그녀는 예전처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겸손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를 조금 더 잘 듣고 싶었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데이빗의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복을 단정히 입은 채 정원을 거니는 그녀의 뒷모습,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전한 말.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길을 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몫이라면 난 감사한 삶을 산 거죠. 이제 말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책 속에서, 승무원의 교육 자료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 속에서 그녀의 삶은 그렇게 하나의 문장이 되어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울림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저희 인생 이야기 정원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